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오늘 북한이 또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상훈 기자님 여기서 멀리 계시는데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로 달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쉬는 날이 좀 미안하게 됐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게 뭐 전지 상태인데 쉬는 날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지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US, ROK US? 예. Combined Division? 여기는 이제 한국의 태극기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성조기. 예, Combined 맞네요. Combined Division. 예. Combined Division이에요. 이게 한미 동맹을 뜻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모자 어디서 났어요? 이게 저희가 하도 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쓰게 나와. 이거 쓰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계기, 자객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모자 쓰면은 뭐 주한미군이 보호해줄 거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예. 오늘 그 길쭉은 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예. 그게 이제 길주 쪽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 그쪽 지역의 명은 제덕입니다. 제덕. 제덕. 예. 기차역에서 제덕이라는 역이 있는데. 제덕. 예, 그쪽 지역인데 이번에 5.7 인공 지진이 발생했고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가 조선중앙 방송 성명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형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게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다고 하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어선이나 뭐 북한 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싣고 와가지고 어디 뭐 부산 앞바다나 뭐 제주 앞바다나 공해상에서 터뜨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미국 가서 터뜨리지 않을까요? 태평양 상에서? 아니 그게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어선이나 이런 그 배에 실어가지고 가면은 그게 그 안에 뭐가 실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에서 뭐 이렇게 터뜨렸다 했을 경우에 평택에 LNG 기지 있고 지금 대산에도 다 그 기지 있지 않습니까? 원유 저장소가 있고 인천에도 뭐 LNG 기지가 있고 그러면은 수도권 불바다 만드는 거는 수도권에 2천만 다 죽이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원래 이 통제가 안 되는 국가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평화 협정을 얻어내겠다 뭐 이런 벼랑끝 전술이죠. 예. 벼랑끝 전술의 원래 이 대가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벼랑끝 전술. 예, 그러니까 이승만 씨 벼랑끝 전술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벼랑끝 전술은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막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기자님 한번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민주정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민주정권이라고 그러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이 민주정권은 대북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협력, 그 다음에 대화, 교류, 지원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또 재개,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산 뭐 가스관 들여온다고. 예, 대규모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뭐 2,000배, 개성공단의 2,000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그 경제 협력 예, 예. 이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죠.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개성공단을 개제한다든지 뭐 아니면 러시아산 가스관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자연사를 할 겁니다. 자연사? 예. 왜 자연사예요? 가슴- 아니 늙어요? 아니죠. 가슴에 총 2발, 머리에 총 2발 맞고 자살을 하든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은 다 자연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자연사 하신 분들 많고, 그래요? 일본의 수상들 중에도 뭐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암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아주 멍청한 게, 미국이 한없이 대한민국한테 뭐 호혜적으로 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신도 어떤 때는 벌을 주고 어떤 때는 뭐 좋은 것도 주고 선과 악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달라지는데, 왜 미국은 신도 아닌데 항상 한국한테 좋은 것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예, 예. 김정은이가 저렇게 처광수를 두는 데는 믿는 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믿는 백이 어디냐? 중국이겠느냐? 한국이겠느냐?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이 정권은 뭐 우리 여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독일에 가서도 얘기하고 미국 가서도 얘기하고 촛불 정권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촛불 뭐 혁명, 촛불 정권이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촛불 촛불 뭐 그런 잔치 벌일 때 일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촛불 그 집회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촛불 집회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예. 여러 번 가봤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체게바라는 공산주의 쿠데타의 상징입니다. 체게바라 그 피켓을 다 예. 들고 나오고, 이석기 석방부터 해서 뭐 그랬죠. 그리고 북한이 세계에서 모범의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게 북한이 세계 모범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피켓이나 현수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촛불 세력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미국 놈 나가라. 이게 뭐 평양 같아요, 완전히. 미국 놈 나가라. 전쟁 반대. 미국 놈 나가라. 이렇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것처럼 촛불 세력과 현 정부는 동색 맞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산혁명이죠. 북한식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게 여러 군데서 다 보도가 됐고, 해외 외신에도 보도가 다 된 상황에서 촛불혁명이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대통령이 멍청하게 그따구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은 밖에서 봤을 때 얘들은 북한 이중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북한 이중대 같으면은 일단은 그 북한을 지금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거해야 되는데,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내란 선동이에요. 성 기자님. 아니죠. 그 내란 선동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은 젊었을 때 임종석이 하얀병. 아니 북한하고 주사파. 북한에 지령받고 했던 게 방송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하고. 전화 통화하고 북한에서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맞아요. 지령받은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앉혀놨다는 거는 묵시적 여적죄고 묵시적 국가 반란죄예요. 맞아요. 요즘엔 건 묵시적제가. 그죠? 예, 묵시적 판단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묵시적 그러니까는 예, 그 이재용도 묵시적으로 해서 증거가 뭐 필요하냐고 다 묵시적. 있는데. 예, 맞아요. 묵시적.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그 동지다. 그거는 묵시적 동지가 아니고 명시적 동지지. 뭐.
명시적 동지예요.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그 저기 전 국회의원은 북한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명시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묵시적이라고. 묵시적이라고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묵시적이라고 합시다. 괜히 또 명시적이라고 했다가 누가 명시적이라고 그랬냐면 묵시적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재판관께서 묵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그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계속 개성공단단이 머니에서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경제적 운명 공동체지 뭐. 묵시적인 운명 공동체. 그런데 이제 이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묵시적으로는 좋은데 묵시적 운명 공동체는 좋은데 실제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영향가 없구나. 문재인 정권이 영향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하고 직접 해가지고 담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야 정신감정 받아보라고 뭐 그렇게 북한에서 그랬어요? 북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감정 받아보라고. 한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런 겁니다. 한때 뭐 치매 뭐 쪽에서 막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자꾸 무슨 뭐 운전자론, 운전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그따구 소리 하자고 정신감정 받아보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개만도 못한 새끼들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이래 보는 거지 뭐 무능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에 시작됐어요. 그때 처음에 김책에서 했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말한 거 알아요? 그러십니까? 그때 10월 9일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김책에서 모든 언론이 다 김책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책이 아니고 제독이다 그랬어요. 제독이 어디냐? 제독입니까? 제독. 그 풍계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때 특정 하나 한 거예요. 일본 방송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육자 실험을 감행할 동안 미국과 일본과 또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 육자회담을 했어요. 회담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북한은 시간을 얻어가지고 시간 얻고 돈 얻고 이래가지고 지금 6차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그 사건 5.18 일어나기 전에 그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했는지 1980년대 신문을 보면은 그때도 평화협정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전술 앞에서는 평화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뭐 딴짓하고 이거 우리가 벌써 몇십 년을 당해봤는데 똑같은 이거를 또 당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닭대가리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협정에 지금 그 휴전협정이었어요. 원래는 그 이승만 대통령 때는 휴전협정이었고, 그게 무슨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정전협정을 바꿔놨다 그러대요. 정전은 아니죠. 어쨌든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완전히 전쟁이 종결되는 그 정전협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 한국의 이 휴전협정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럼 미국하고 북한이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자꾸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싸움의 의지가 좀 약해요. 이 사람들은 좀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될수록 싸우지 않으려고 발을 계속 빼요. 사실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이 미국의 바지가리를 붙잡고 끝까지 해가지고 막 반공포라고 석방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사실상 협박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제 이 자유진영의 이제 1등 국가 대장 국가가 됐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다가 도망갔다 겁먹고 소문 나보십시오. 그 패권이고 뭐고 다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공포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반공포로를 확
석방해 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의견을 따라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휴전협정에 그 도장을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지금 한국 정부를 자기들의 선악기에 넣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힘들게 경제 건설할 필요 뭐 있냐고. 우리는 그냥 핵이나 잘 개발해가지고 있다가 핵으로 남조선을 먹으면 남조선 그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 되니까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촛불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동참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사드 반대한다 그러고 미군 나가라 그러고 뭐 무슨 미군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평양에 뭐 김일성 광장에 온 것처럼 미국놈 나가라 그래요. 미국놈을 몰아내자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게 멍청하고 위험한 일인가. 지금 그 대한민국 상공에서 그 미국의 무인기들이 열심히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무인기들은 지금 요 땅에 있는 게 이게 탁구공인지 골프공인지를 구분할 정도로 사람 얼굴 찍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진 다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북한을 폭격했을 때 전작권 미국이 미국이 이제 그 행사를 하면은 이 한반도는 이제 미국의 이제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시 뭐 자료들 갖고 감청 기록들 갖고 와가지고 간첩들 색출하고 그냥 이제 군사 법정을 열면은 기승전 총살입니다.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십시오. 지난 8월 29일에 ICBM이 지금 홋카이도를 넘어서 태평양 상공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북한이 자칭 어느 정도 성능인지 모르겠지만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핵폭탄을 완성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빨리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이렇게 이제 여론을 일으킬 것을 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에도 왜 이런 전쟁을 반대하는 또 뭐 그런 세력들도 있고 평화주의자들도 있고, 그 평화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좌파 세력이지만 또 한국인 재미 한국인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막 인공기 들고 막 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지금 반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가 봐요. 지금 FBI가 노길남 씨하고 다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잡아들여서 아니래요. 아니래요? 또? 페이크래? 노길남은 지금 평양 가 있어요.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정말 바보 같은 게 북한하고 그렇게 내통하는 사람들은 왜 안 잡아들이나요? 그러니까요. 잡아들일 뿐더러 또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내보내야죠. 아니 욕은 욕대로 하면서 거기 있는 혜택은 다 철철 빨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목적은 미국 국민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월남전처럼 미국에서 그때 전쟁 반대 시위가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론에 못 이겨서 인지 여론에 못 이기는 것처럼 하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월남에서 철수했죠, 미군이. 그러니까, 월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 거는 자기 생명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에 관심 없어요. 국민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제거하는 거는 제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중국이 지금 자꾸 크고 하니까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신경이 이제 거슬려 있는데,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을 미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끼가 지금
계속 저기 미끼가 거기가 됐어요. 그 미끼가 저기 뭐 잘 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미끼가 지금 저기 이 낚시하는 사람을 이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한쪽에서 이제 그 나오는 시나리오들 중에 예. 미국이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고 한반도는 제2의 월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0년대 월남하고 지금 2017년에 북한은 군사력 부분에서 상당히 달라요. 예. 그때 월남은 핵이 없었잖아요. 예. 핵이 없었고 또 그 중국이 그때는 중국 공산당에 돈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슈퍼 기업인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기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인도에서도 뭐 돈을 좀 줬다면서. 그 뭐 인도한테 중국이 뭐 200억 달러를 주고 뭐 야 좀 조용히 하자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또 뭐 중국 그 외교부는 그거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붙으면은 중국이 정말 처참하게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의 공산당 기업이 예. 울트라 슈퍼 예.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돈 많아요. 예. 그죠? 그리고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ICBM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한국이 지금 사회주의를 그 어떤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철옥은 동색이라고 북한과 남한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게 되면 이 한반도는 이게 무슨 이 무주 공산이 되어가지고 중국의 공산당에 합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두고두고 피를 흘리면서 어느 날에 그러한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역사에 길이 남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말폭탄만 터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행동으로 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협박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거는 이거는 사기 조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미국을 협박을 해서 이게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될 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에게 이야기했냐? 야, 우리가 너희 지켜줄게. 너희도 우리 지켜줘.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도 미국을 못 지켜주는데 그 당시에 미국을 지켜줍니까? 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하를 해서 이 한반도가 이 적화 통일이 돼버리면은 일본이 위험하게 되고, 일본이 위험하게 되면은 미국도 위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설득을 한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그죠, 예. 남북한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그죠, 예. 공산주의를 추종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은 개시나 마시나 한 아주 그런 존재로 추락할 거예요. 그죠. 일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일본이 위험해지면 아메리카는 예. 벌거벗은 아메리카가 되는 그죠. 거죠. 자, 예. 여기가 극동 지역이 완전히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구소련이나 중국이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막아주고 이 대한민국이 있음으로써 자유진영에 있음으로써 이 공산 세력들을 신경을 동쪽에다 끌어줘야지 서쪽으로 공산 세력들이 팽창하는 걸 막아주는데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진영이 소멸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유진영의 그 멸종은 이 전 세계 지구가 지옥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을 지금
해가지고 저거를 뭐 수출한다 했을 때 뭐 핵 배낭이나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아이시스나 이런 데 뭐 저런 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럽도 지금 위험한 거고 다 전 세계가 다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는 공산체제를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으시고 빨리 김정은 공산 왕조를 처단해서 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죽이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속된 말로 전 세계가 봤을 때 저 등신 정부가 등신 병신 뭐라 합니까 풀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멍청한 정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란도 들고 일어날 거고 그죠? 파키스탄도 들고 일어날 거고 예. 이제 아무나 다 맞먹는 우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도 이야기한 게 야 여기서 우리가 못 막으면은 이 빨갱이들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난리 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을 제거를 못하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유 저 미국 병신이나 이래가지고 또 들고 일나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54년 7월에 예. 미 양원을 방문해가지고 하신 예. 말씀이 있어요. 예. 휴전협정이 뭐냐? 예. 휴전협정을 빨리 파기해라. 예. 그리고 빨리 공격해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쓸어버려라. 예. 그러지 않으면 어느 때쯤인가 예.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재무장을 해서 음. 두고두고 미국 국민이 음. 두고두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야 이거 딱 명언 아니에요 명언?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뭐 일본이 그 미국을 침공하기 전에도 이제 벌써 그런 저펜 인사이다. 저펜 인사이드 아웃 뭐 그런 책도 내서 예언을 하셨는데 뭐 그 예언이 지금 벌써 70년 후에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자들은 다 이게 바퀴벌레들입니다. 바퀴벌레 소통 안 하면은 급속하게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이승만 학당에 등록해가지고 이승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승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예. 이때 이승만은 어떻게 했을까?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현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으시다면 이승만 학당에 빨리 등록을 해가지고 이승만의 그 외교 전략,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승만의 예. 평화론 이런 것들을 다 외교론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 미국을 붙잡고 한반도에서 이 공산화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돼야 되지 지금처럼 뭐 자꾸 깨나면 이 소리 했다 또 내일은 또 딴 소리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북한까지도 헷갈려가지고 뭐 아까 뭐라고 그랬다니요? 정신감정 바로.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예.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이승만 학당에 등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 마칠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좌파들이 지금 이 경악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군 기지가 평택의 미군 기지입니다. 그래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고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올바른 사람이네요. 아니 미국 갔다 와가지고 겁이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뭐 오바했군요. 자기가 저기 미국 북한 미군이 아니었으면 북한에 끌려갈 뻔했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팽설수설하고. 아니 막 미국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 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을지도 모르다. 그렇게 팽설수설했고 제주 해군기지 뭐 거기는 항공모함이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큰 기지인데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왜 반대해요? 아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뒤에서 청와대 비서실장하면서 다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막 반대하면 돼. 예. 그러니까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조시평자라. 그리고 또 저기 한미 FT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요. 힘들어도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양칼에 맞아 죽어요. 그죠. 네. 한 길로 가게 되면 한 칼에 맞아 죽지만 이게 왜 딱 저기 갔다 하게 되면 양칼에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다 관여를 한 건데. 근데 왜 지금 와서 뒤집어요? 지금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 당시에 뭐 미워요? 이니하면서 이뻐하던데. 뭐야? 그걸 달빛 기사단이지 막 댓글 폭탄 막. 아니, 이것도 댓글 폭탄 들어올 거예요, 이거 이제. 아니, 들어오세요. 댓글 폭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주시하게 될 것이고, 예, 우리는 이 자료를 제출해서 미국에 망명 네. 신청해야죠. 그 지금 꼭두각시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뭐 지금 빨리 독박 쓰고 똑박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하야하시고 명예 지킬 거냐 두 개 중 하나 택하셔야 되는 뭐 거예요. 하야하라고 그랬다가 그거 내란 선정 걸려요. 부하 하야 뭐 내가 선당 못하면 집에 가라고 뭐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러게. 어, 직접 민주주의. 직접 아니 국민이 주인이니까 야씨 못하니까는 야 너 집에 가라고 뭐 저 주주들의 아니. 사장 자르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주인가요? 주주죠. 국민이 한 표씩 그렇군요. 한 표씩 다 한두씩 다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네요. 근데 그건 내란 선정 아니죠? 아니죠. 대통령 모독죄 아니죠? 대통령 그 예.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